이재명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침묵을 이어왔었는데요. 이르면 내일 그 침묵을 깨고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연임과 출마. 자, 그렇다 보니까 아마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될지 고민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2년 전에 출마할 때는 뭐 당대표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후보였긴 했지만 어쨌든 당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명실상부 이제 당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예를 들면 내부 결속을 위하는 메시지거나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약간 이제 뭐 대권 행보를 같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중도나 아니면 전체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민생과 경제를 강조한 메시지가 주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뭐 검찰 개혁 관련된 뭐 검사 탄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목소리들이 약간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과는 약간은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침묵이 너무 길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거 아직 이제 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네.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다른 주자들 그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그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섣부르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연임 도전을 코앞에 둔 이재명 전 대표. 그 앞에는 바로 사법 리스크가 놓여 있죠.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와 아내인 김혜경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1년 365일 먹었었고요. 야채를 더 해달라든가 수행팀을 통해서 지시를 했었고, 이재명 지시가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 가량이 됐었거든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그 적지 않은 금액을 매번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아시겠지만 고소고발 잘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까지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서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던 법인카드 사용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소환을 통보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요, 이 전 대표와 김혜경 씨 양측의 소환 날짜를 여러 개를 제시했고 그중에 가장 적당한 날짜를 골라달라라고 지금 보낸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검찰과 또 출석일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몇 번 그래 왔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소환되면 이재명 전 대표 한 상황만 놓고 보면 7번째 지금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4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더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가 됐었고 관련된 경기도 5급 공무원 그 배모 씨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조명현 씨의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매일같이 꾸준히 샌드위치가 올라갔고 그 샌드위치가 예를 들면 뭐 빵이 눅눅하다 혹은 뭐 야채가 뭔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에게 피드백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피드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그 샌드위치를 구비해 놓는다라는 것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샌드위치를 어떻게 구비해 놓으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상당한 혐의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나는 떳떳하고 결백하다라고 하면은 빨리 나가서 소명하고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날짜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날짜를 끌지는 않았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와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야 이거 보복성 아니야?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이 검사 4명을 탄핵했죠.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 보복을 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검찰총장이 무슨 소리냐? 이건 원래 예정돼 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제물을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입니다. 일련의 상황에서 검사 탄핵이라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게 없던 수사가 갑자기 짠 생겼으면 좀 보복성으로 의심받을 만도 해요. 근데 지금 법인카드 사용 유용 의혹은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고 수사가 진행되어 오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걸 보복성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측면은 있죠. 이 조명현 씨의 제보가 굉장히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됐습니다. 본인이 고소고발한 부분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다른 제보를 하는 형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통상의 관행대로 수사한다라고 하는데 여야 공히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혐의가 있으면 와야 된다고 말씀 주셨죠. 동의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든 김혜경 씨든 김건희 여사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함구하고 소환조차 하지 못하면서 부르겠다고 헌장담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 탄핵과 맞물려서 사실상 보복성 소환 아니냐는 그런 우려까지 감수하면서 부르는 이 검찰의 태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 부분 평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가 마무리됐고 소환 통보할 거라고 보도에 났거든요. 네네네. 중앙일보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함구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미국 순방 이후에 소환 날짜가 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요.